저희 사무실에서 사건 진행했던 의뢰인분이 한 분이 진짜로 계시놨는데 통보를 안 해준 거예요. 직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. 유튜브 상위에 나오는 분인 중에 하나예요. 끝까지 싸워서 이해했습니다. 젠틀한 싸움딱 유익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개시결정 이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되면 보정 없이 접수한 지 하루 만에, 아니면 짧게는 5일에서 일주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다,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, 이거는 사실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보통은 한두 차례 이상의 보정은 필수적으로 받고서 개시결정이 나거든요. 그래서 몇 차례 보정 권고에 대응하다가 개시결정을 받게 되시면 법원에서는 3가지 서류를 보내옵니다. 이 3가지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법원에서 송달하는 문서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문, 두 번째로 개시결정 통지서, 세 번째로 개시결정 안내문입니다. 개시결정문부터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면, 주문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고, 주문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한다, 그리고 이의기간을 언제까지로 한다,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는 언제 어디서 한다,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, 이유는 신청이 이유 있다, 이렇게 그냥 기재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는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일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개시결정 통지서가 날라오는데, 개시결정문에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들어가 있고, 개시결정 통지서에 집중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대부분 다 기재되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시결정 통지서를 보시면 개시결정문하고 동일하게 주문에 기재된 사항이 안내되어 있죠.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, 채권자 이의기간,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. 개시결정에 기재된 사항을 좀 더 상세히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데, 보다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은 신청서 접수하고 3개월 후 시점부터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개시결정이 신청서 접수하고 3개월 되는 시점, 아니면 그 전 시점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개시결정이 6개월 후에 나왔다 라고 하면 변제금은 3개월 후 시점부터 내야 되는데, 3, 4, 5, 6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3, 4달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니까 변제금을 못 내게 되거든요. 이런 경우는 개시결정이 나서 계좌번호를 법원에서 알려주는 순간부터 3회분 아니면 4회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미리미리 잘 모아두어야 된다, 이렇게 안내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권자 이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. 채권자 이의는 채권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의 존재 여부가 이제 다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, 사실은 채권 액수가 다른 경우보다는 최근에 대출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거나 최근에 대출받은 금액이 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자들의 이유가 이의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잘 제출해서 방어를 하면 이의로 인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사건이 폐지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 현황에 관한 안내인데,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, 사건 번호 입력, 변제 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,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.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도 일부 미납이 있을 수 있고, 내가 제대로 지난달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시다,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시결정 안내문인데요. 개시결정 안내문 같은 경우는 채권자 집회기일 채무자 출석에 관한 안내, 주소 보정 및 송달료 추납, 변제금 납부에 관한 사항, 변제 현황 조회,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니까 앞서 살펴봤던 개시결정 통지서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서류들은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보내오는 서류들이고, 이 서류들은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에서 당연히 채무자분들께 기본적으로 안내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개시결정이 났는데도 의뢰인분께 제대로 안내를 못해가지고 어렵게 개시결정 받고 채권자 집회에도 참석을 못해서 사건이 폐지되셨던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셨었는데,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채무자분들 스스로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든지 사무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
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그렇게 통보를?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도 놓치지 말게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이제 또 크로스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얼마 받고 이런 분들이라 대놓고 다 기각 맞아요. 그냥 사건도. 직원 바뀌면은 이렇게 어이없게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